이번 70번째 무영보 브로스 극장가다 테넷 편은 스포일을 포함해 온갖 억측과 오류가 난무하오니 명쾌한 영화의 해설을 기대하고 듣다가는 오히려 더욱 미궁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경고드리는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악몽간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영보 브로스 극장 가다 넷. 극장을 갔다 왔습니다. 극장 가다 넷. 우리 넷. 넷. 오늘 저희가 역사적인 70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를 각자 따로따로 하고 모였습니다. 뭐 영화 개봉작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줄줄이 계속 연기하면서 오픈을 최대한 코로나를 피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이게 사그러들질 않네요. 어떻게 뭐 2.0 격리? 이건 잘하고 있습니까? 2.5단계. 2.5단계입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진짜 9시면은 술집이 문을 닫아요? 문을 닫진 않고요.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이제 포장이나 배달만 하죠. 포장이랑 배달만? 예, 9시면 나가야 돼요.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저녁 먹으러도 한 8시 반까지는 오더를 받더라고요. 그 직원들하고 밥 먹은 가게 주인님도 벌금 내고 그랬어요. 손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3명 이상 앉아서 뭘 먹으면 안 된대요. 9시 이상은. 근데 지금 약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주인과 거기 일하시는 분들로 보이는 분들이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많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10시 막 11시. 그래서 저기 왜 손님이 있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하여튼 뭐. 근데 우린 여기 막 모여서 막 먹고 그러잖아요. 치킨도 먹고. 우리는 모여도 되는 거야? 4명인데? 저도 돼요. 여긴 되는 정말? 거야? 네. 될 것 같은데. 10인 이상 집합금지여서. 우리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나. 김 PD겠다. 나예요 나. 형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의외로 100명 만나는 것 같아. 그럼 저희는 김 PD님과 거리두기 나와 거리두기를 좀 하세요. 3단계. 왜 지난주에 마스크 끼더니 오늘은 왜 또 안 껴? 알았어 껴줄게. 아 끼지 마. 아. 낄 거야. 하여튼 뭐 멤버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정입니다. 네, 최화정입니다. 네, 진우입니다. 네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약간 저희가 예고처럼 살짝 공개해드린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We all believe we'd run into the burning building. But until we feel that heat, we can never know. You do. You chose to die instead of giving up your colleagues. That test you passed? Not everybody does. Welcome to the afterlife. To do what I do, I need some idea of the threat we face. As I understand it, we're trying to prevent World War III. Nuclear holocaust. No. Something worse. All I have for you is a word. Tenet. It'll open the right doors, some of the wrong ones too. You have to start looking at the world in a new way. Don't try to understand it. Feel it. What'll happen here? Hasn't happened yet.
자, 오늘 영화 뭔가요? 네, 무용보 브로스 극장가다. 우리가 1회 극장가다. 그래비티였나? 아, 그렇죠. 그거 다 같이 극장 가서 보고 녹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번째. 아니 70개나 했어요 우리가 개봉작을. 그래. BT. 그래. BT까지. 벌써 70번째라니까 좀 그러네요 기분이. 아무튼 저희 70번째 극장 가다는 장안의 화제. 형, 좀 이렇게 확 올려서 좀 해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최대한 신나게 형. 그런 거 네가 잘하잖아. 70번째잖아요, 형. 한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을 보고 왔습니다. 요게 형 빵빠레 딱 넣어주고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빵빠레를 울릴 만한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70번째란 거 때문에. 하여튼 뭐 놀란 감독님 축하드리고요. 70번째 테넷. 점. 앞으로 해도 테넷, 뒤로 해도 테넷. 테넷. 이름만큼 논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논란 뭘 알아야 논란을 하지. 그렇죠. 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다들 표정이 왜 이래? 다 포기한 상막 논을 못 하겠어요. 아니 그냥 네. 다 놀란 모양인데 뭐. 놀란 모양이야? 사실 오늘 그 물리학 박사님인 그 김 편집장님을 좀 초빙을 하려고 내가 내가 근데 너무 밭하게 문자를 보냈구나. 혹시 테넷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오잉 못 봤는데요. 그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관객은 많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뭐 우리끼리 그냥 해야겠네요. 문과생 4명이서 2명은 예체능이가? 네, 테넷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고요. 이게 앞으로 해도 테넷, 뒤로 해도 테넷이라는 말이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큰 힌트이자 아는 게 그게 다야. 그냥 그렇다네. 네, 헷갈리네. 주인공 여기서 이름이 있나요? 주인공이? 이름이 없어요. 없죠. 그냥 주인공이죠. 네,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프로타고니스트라고 그러죠. 맞아요. 예. 뭐예요? 거울이에요? 프로타고니스트라고 메아리? 그래서 그냥 주인공. 네, 그렇죠? 주인공. 네. 주인공 역으로 존 데이빗 워싱턴이 나왔습니다. 예. 덴젤 워싱턴의 아들이죠. 그렇죠. 예. 진짜요? 예. 그건 몰랐네. 아빠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야야, 우리 극장 가더로 블랙클래스맨 했잖아. 난 못 봤지. 기억 안 났니? 아, 형 안 나안 봤. 왔지. 안 왔다고? 안 오고 안 봤죠. 네. 이 주인공은 네. 요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CIA 요원이죠. 네, 원래는 네. CIA 요원인데 끝까지 CIA 요원인가요? 그렇죠. 네. 아, 난 이것도 헷갈려. 이 사람이 소속을 바꾸나? 집에 가서 어디 줄거리 같은 거 한번 읽어보지 그랬어. 아, 읽어볼 엄두가 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저는 보고 나서 사실 좀 이렇게 멍해가지고 약간 좀 질려. 예, 아무 생각도 별로 아니 하고 싶지 이게 않고. 원래 CIA 요원이었나? 네, CIA 요원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CIA 요원이고. 그 첫 장면이 그 CIA 요원으로 작전하러 들어가는 거잖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PD가 오늘 말을 많이 할 것 같은. 네, 그리고 또 다른 요원. 네. 또 다른 현장 요원, 뭔가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의 음. 그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듯한, 네. 그죠? 요원이 한 명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얘기는 안 해주는. 약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늘 곁에 있는 닐이라는 역으로 로버트 패티슨이 나왔습니다. 아유, 로버트 패티슨은 저기 그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뭐 그렇죠. 남자 주인공이었죠. 예. 많이 늙었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예쁜 모습이 아니네. 그죠? 예, 이제 아저씨가 됐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영화도 정말 멋있던데. 멋있게. 드디어 좀 멋있어졌어. 저도 애가. 연기가 보이는 것 연기도 같아요. 보이고 옛날엔 너무 애가 좀 창백하고 맞아요. 트와일라이트 나와서 뱀파이어니까 아니 옛날에는 오샥형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하지. 아니 옛날에 해리포터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톰 머시기로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배트맨 찍고 있는데 지금 확진 참. 판정 받았더라고요. 코로나 걸렸대? 네, 코로나 걸려서 지금 촬영 중단됐더라고요. 아 촬영 안 끝났대요? 네. 로버트 패티슨이 올렸다고요? 네. 로버트 패티슨이 어디 배트맨. 나온다고? 배트맨에 나와요? 배트맨 준비하고 있어요. The Batman.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주인공 배트맨을 아, 얘가 해요? 포스터 못 봤어? 아, 예, 저 몰랐네요. 그러니까 조커 한 것처럼 배트맨만 이제 또 딱 나오는데. 아, 그래요? 논란인가요? 더 그것도? 배트맨. 논란 아닙니다. 네, 논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이제 이용하려고 뭔가 정보를 캐내려고 접근을 했다가 네. 나중에는 굉장히 이렇게 애착을 갖게 되는 여자 주인공이 한 명 있어요. 아 그렇죠. 캣 역으로 엘리자베스 데비키라는 배우가 데비키. 나왔습니다. 예. 네, 데비키. 엘리자베스 데비키는 제가 어디서 낯이 익다 싶었더니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2에 보면 금으로 온몸을 뭐 여왕 같은 걸로 나오죠. 바르고 있는 여왕 있잖아요. 금녀. 예. 제가 금녀라고 부르는데 약간 그 역으로 나왔었죠. 인간 같지 않고 약간 무슨 어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가 190이 넘으니까 약간 헤라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좀 비현실적인 네. 좀 몸매랑 90이 넘어요. 192인가 그래. 어휴. 엄청 크잖아. 네, 그리고 또 다른 CIA 요원, 이 테넷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리더격의 주인공이 나오죠. 그 아이브스라는 네. 네. 아이브스 역으로는 에런 테일러 존슨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킥에스 주인공이죠. 킥에스. 아 그런가요? 킥에스가 이 사람이에요? 킥에스에서 왜 가면 쓰고 왜 이렇게 늙었지? 남자예요. 아, 그럼 그게 다 10년 전 영화예요. 네, 그러네요. 아,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얘는 왜 저번에 그 노웨어맨이라고 존 레논 자전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도 존 레논으로 나오는데 정말 닮았어. 얼굴이 존 레논이랑 비슷하더라고. 분장을 잘해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노웨어맨. 네, 노웨어맨. 존 레논 얘기. She's a real Noelman. 이 노래. 네, 그 노래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악역이죠. 그렇죠. 안티 프로타고니스트. 네,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네.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악역. 그렇죠. 거의 뭐 타노스급이죠. 예, 안드레이 사토르 역으로 네. 케네스 브레너가 나왔습니다. 아, 네. 케네스 브래너. 우리 케네스 브래너 영화 몇 개 했었잖아. 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나요? 뭐 뭔지 한번 얘기해 하여튼 보시죠. 쭉 나열해 보시죠, 형님. 네가 얘기해 줘 봐. 케네스 브래너. 뭐요? 얘기해 주세요. 몰라, 내가 기억나는 건 두 편인데 프랭켄슈타인이랑 프랭켄슈타인 우리 로버트 드니로가 괴물로 나왔던 거기서 프랭켄슈타인 박사로 나왔죠. 그 영화 감독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오리엔탈 특급 살인 거기서 뽀아로 탐정 여기 네. 수염 달고 나왔죠. 아, 네. 케네스 브래너는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인가 아일랜드 출신인데 네. 헨리 5세 이런 거 네. 셰익스피어 이런 걸로 떠가지고 네. 수많은 영화 감독과 배우를 하는데 이상하게 네. 안 유명해. 그때 우리가 오리엔탈인가 뭐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유명해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런가? 케네스 브래너? 우리나라에서 안 유명하다는 내가 거죠. 보기에는 자꾸 사람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야. 아니 뭐 똑같은데. 근데 나는 많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 토르 있잖아 토르. 네. 마블 영화. 그거 네. 감독도 했었어. 아, 그래요? 케네스 브래너가 그 1편. 많이 했네요. 저는 이 배우 볼 때마다 이안 맥그리거랑 좀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비슷하죠 예. 느낌이. 네, 그래서 살찐 이안 맥그리거. 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이안 맥그리거라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그 정도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케네스 브래너는 배우이지만 이제 감독으로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신데렐라 디즈니에서 실사로 했던 거 그런 것도 감독했고 굉장히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논란보다도 유명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그냥 배우로 네. 나왔네요. 네. 뭐 배우들도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당에 나오는 분 한 분. 마이클 케인. 마이클 케인, 네. 마이클 케인이 뭐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반갑더라고요. 단역이라. 네. 줄거리 소개를 줄거리는 제가 못하겠어요. 못하겠다. 예, 못하겠는데 여기 뭐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냥 기본 정보에 있는 영화 소개 정도만 해볼게요. 네. 이 인버전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이 영화의 이제 중요한 설정인데, 인버전. 예, 인버전이라는 게 그 어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 같은 거죠. 그렇죠. 큰 무슨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터널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이게 시간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여기부터 이제 막 여기부터 설명을 이제 좀 해야 돼. 어쨌든 네. 이게 시간의 흐름을 막 뒤집는 거예요. 이 인버전이라는 장치가. 형, 저기 이거를 어. 그냥 그 순서대로 해보세요. 이 영화 순서대로. 줄거리를 감싸고 이게 지금 우리가 스포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근데 스포일을 해도 이 영화를 보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도 스포일이 되면 안 되는 중요한 스토리 핵심은 물론 있긴 있죠. 뭐 스포일을 좀 뭐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스포일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화 감상하시는데 큰 뭐 저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를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진짜요? 네. 진짜요? 저희의 스포일 아니, 진짜요? 아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스포일하는 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스포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포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혼란스럽다고? 네. 워낙 나는 뭐 메멘토, 인셉션 이런 것도 머리 아파가지고 네. 보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오늘 이 테넷도 뭐 아니나 다를까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느낌상. 네, 뭐 여러분들이 영화 보실 때 좀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오늘 그냥 저희들 생각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설정은 그거잖아요. 이 케네스 브래너가 사토르 세이터. 예.
사토루는 이 사람이 굉장한 부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악당이잖아요. 그렇죠, 악당이죠. 예? 러시아 이 사람이- 마피아 같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미래에서 온 어떤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만들어서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세이터 이 사람은 네. 유일하게 네. 지금 현재 있는데 예. 인버트된 그 세상과 네. 지금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그치. 브로커예요, 브로커. 브로커, 그치. 예, 브로커예요. 브로커. 그래서 미래의 세력과 지금 현재의 이 시대 상황에 본인이 가운데서 부를 축적을 미래에서 받은 금괴 중간에 금괴들 많이 이것도 영화 나가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 그래. 네. 그게 브로커가 아니라 하수인 같은 존재죠, 약간. 왜냐하면 예? 스토리에 따르면 이 주도자 혹은 주인공, 프로타고니스트의 주인공이라고 설정된 사람은 CIA 사람인데 그 러시아의 이것도 약간 기시감이 들죠. 러시아의 어떤 그 오페라 극장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거야. 네. 그 러시아 테러가 발생하면 옛날에 러시아에다 러시아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 키예프죠. 키예프. 우크라이나 하여튼 옛날 러시아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진압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수면 가스를 틀어놓고 막 진압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 막 그랬잖아. 거의 많이 사람들 죽고 기억나요? 몰라. 몰라 내가 안 그랬어. 아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따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작전을 하는데 테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작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2중 3중으로 막 작전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모르는 작전들이 한 공간에서 막 테러가 벌어지고 있는데 작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여기 테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CIA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플루토늄 241이죠. 예. 241인가 그렇지? 그거를 확보하려고 이제 작전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간 고위급이야. 플루토늄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 무슨 박 상자처럼 막 생긴 거를 딱 빼내 왔는데 이게 또 중간에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고 주인공은 잡혀요. 잡혀서 기찻길 옆에서 무지하게 맞아. 그렇죠. 막 이빨 뜯기고. 고문을 당하죠. 고문 막 이빨 뽑히고 막. 그래서 실제로 거의 죽어요. 그 말하자면 CIA가 주는 그 독약 같은 거 있잖아. 네. 먹고 빨리 자살하라고. 그쵸. 만약 고문당할 것 같으면 먹고 죽으라고 해서 그 약을 먹고 죽어요. 또 죽는 줄 알았더니 약이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 사람 수면제였죠.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눈을 뜨는 거죠. 배에서. 그러니까 CIA 요원인데 CIA에서 얘를 테스트한 거지. 그렇죠. 테스트죠. 얘가 정말 충성심이 있는지. 근데 실제로 같이 참여했던 요원들은 실제로 목숨을 다 잃었고 그치. 얘만 네, 이 살아남아서 멤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임을 얻는 거지. 정말 비밀 요원을 선발하는 것처럼 선발해서 어딘가로 보내. 근데 거기가 보니까 연구소 같은 데인데 연구소에서 총알을 이렇게 딱 주는데 총알을 손바닥 위로 싹 끌어당기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더니 이걸 당신도 할 수 있대. 막 그러면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되는 거야. 네. 이게 뭐지? 총을 쏘는데 밖에던 총알이 총구로 들어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야만 가능한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 연구소에 이제 몇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표현으로는 인버트된 머티리얼. 예. 그렇죠. 인버트된 물건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연구소에서 그 여자 연구원이 이 총알 2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총알 하나는 시간을 따르고 그러니까 시간을 따른다는 건 손을 위에 들어서 총알을 떨어뜨리면 그냥 바닥으로 중력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총알 하나는 시간을 거스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다시 떨어졌던 총알이 손으로 올라와서 다시 달라붙는 네, 그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인버전에 대한 설명을 그렇지. 해주죠. 거기서 그 여자 연구원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쵸. 그냥 느껴라. 네, 저는 그래서 그 순간부터 포기했어? 이 말을 따라야겠구나. 그냥 그래서 연구원을 그냥 느꼈어요? 아니 느꼈구나. 그 이 영화 자체를 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그냥 이 영화에서 이제 지금부터 펼치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느끼면서 보자. 그래서 저는 그 대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주제어 혹은 그 감독이 전하는 메시지 같이 느꼈어요. 제시어. 자, 오늘 영화 감상의 포인트는 이거야. 디렉션? 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딱 그거를 지시를 어떻게 보면 형 말대로 그때 우리도 모두 지시를 받은 건데 이 영화에 이제 쭉 가다 보면 그냥 느끼려면 이해해야 되는 단계가 오는 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자유의지는 그럼 어떻게 되지? 라는 거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지? 그렇죠.
라는 말을 해. 근데 그거를 자유의지에 대한 답은 안 주고 이제 이 상황이 막 가요. 자유의지는 또 엔트로피와 또 연결이 되는. 엔트로피는 이제 좀 이따가 네. 이 상황을 다 또 말하고 나서 이제 설명해 보면 또 돼요. 준비가 다 돼 있네 이분. 안 되겠네. 그래서 이 CIA 요원이 이제 뭔가를 막아야 되는 거야. 뭔가 큰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인도 뭄바이 쪽으로 막 가가지고 아까 닉이라고 하는 닐이라고 하는 그 CIA 요원과 접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 뭄바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쫓아 들어가는 거야. 뭔가 그 싱이라고 하는 그 무기 밀매업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실은 잃어버린 플루토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갖고 플루토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싱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아니라 그 부인인지 그 사람이 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렇죠. 프리아죠. 프리아. 프리아. 그 사람이 주도하는 거야 이 상황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알 듯 말 듯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런던을 가. 런던에 가서 이제 세토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하자면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사람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사람 부인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네. 어떤 옥션관에서 일하는 거죠. 옥션 그림 같은 거 팔고 이러는 여자인데 러시아 이제 백만장자의 와이프죠. 그림을 빼내기 위해서 공항을 가. 공항에 이제 말하자면 프리포트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세금 도피처죠. 미술품들의 면세처야. 약간 면세 공간이야. 그러니까 잠깐 설명이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 공항을 가는 이유는 이 캣, 그러니까 샤토르의 부인인 이 캣이 주인공한테 설명을 해줘요. 샤토르가 1년에 한 4번에서 5번 그 공항을 방문하더라. 근데 샤토르는 이 미래에서 온 테넷이라는 조직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주인공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프리아라는 그 여자 자체가 테넷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넷에 대한 설명을 이 주인공한테 해줬거든요. 캣에 접근을 하다 보니 이 샤토르가 테넷과 뭔가 연결이 돼 있고 그 공항에 자주 방문한다니 닐과 함께 그 공항을 한번 캐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플루토늄을 찾고 있는 줄 알아. 자기들이. 그러면서 그 사토루가 플루토늄을 이 프리포트라는 공간 안에 숨겨놓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털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막 비행기를 막 창고에다 갖다 박고 막 난리를 피고 여기를 들어가서 뭘 찾는데 이상한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 실제로 막 아까 얘기한 인버전된 총을 막 쏘고 사람을 막 덮치는데 거꾸로 막 움직이고 뭐 이러는 거야. 야 이게 참 설명 이게 쉽지가 않네 진짜. 네. 아니 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토르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과 닐이 이걸 막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과정이잖아요. 아이브스까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얘기인데 도대체 2시간 동안 앉아갖고 우리 뭐 본 거냐? 2시간 훨씬 넘습니다. 그래?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난 반. 2시간밖에 안 되고 2시간까지. 자 여기에 이 영화의 가장 큰 어떤 모티브는 시간을 역행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대로 사람이 모든 세상이 움직이다가 어느 한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헷갈리냐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때 그런 얘기잖아. 너 여기 들어갈 때 반대쪽에서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라고. 아니면 넌 안 들어간 거야. 라는 말을 해요. 네, 저도 그렇죠. 그건 시간이 기억나요. 거꾸로 흘렀으니까. 거꾸로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고 이게 양쪽에 인버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간 이쪽 유리와 이쪽 유리에 있는 공간이 분리된 세계라거나 다른 세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무슨 얘기죠? 네, 같은 세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정방향으로 시간이 흐르는 세계인데 그 어떤 무언가가 그 인버터를 통과했을 때 반대쪽으로 나온 것에 그 물질 혹은 그 사람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거지 이 공간 자체는 정방향으로 그렇죠.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 인버터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시간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 설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거꾸로 가는 뭐 그런 장치가 있어요. 아니,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이 인버터야. 내가 11시 59분 59초에서 12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12시 59분 59초에서 58초로 가는 거야. 57초로 가고.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대로는 갈 수 있어요. 원하는 시간대로가 아니라 거꾸로만 갈 수 있어. 아니 원하는 시간대로 갈 수 아니 있는데. 원하는 시간대로는 거꾸로 가야 그 원하는 시간대를 만날 수 있어. 그렇죠. 지금부터 거꾸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거꾸로만 네. 갈 수 있어. 아니에요, 형 마지막에 닐의 군대와 주인공의 군대가 그거 시차는 1시간 차이예요. 그게 같은 시간대가 아니라니까. 이미 공격을 마치고 나온 군대와 공격을 하러 들어가는 군대가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게 1시간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원하는 시간대로 간 거잖아요.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간 거지,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게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대로 뭐 간 타임 거야. 원하는 시간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백투더 퓨처처럼 어떤 시간을 설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거꾸로 돌아가서 그 시간대에 만난다는 거죠. 그치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 일반적인 타임머신 영화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타임머신은 이렇게 원하는 시간대로 점프를 하잖아요. 미래로 가든지 과거로 가든지. 그쵸. 근데 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시간의 방향만 거슬러 갈 수 있어. 거꾸로 가서 다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아버지의 파라독스, 할아버지의 역설이라는 게 나오죠. 아 이거 저긴데 원하는 시간대로 가는데. 아니, 원하는 시간대로 가려면 네, 아니 형 거꾸로 저기 가서 가야 돼. 자동차 사고 나는 것도 원하는 시간대로 가서 사고 상황을 거꾸로 겪는 거고. 거꾸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다시 만나는 거야. 다시 만나는 거야. 제가 볼 땐 지금 같은 설명을 하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과거에 원하는 시간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갈 수 있는데 네. 그 시간을 점프하지 못한다고. 점프를 한다니까. 점프를 못한다. 아니 형 엔딩 파트 기억 안 나요? 아니, 엔딩 파트에서 똑같이 자동차 거꾸로 안으로 다 들어가서 있는 거. 그래. 그 현장에 나타난 거잖아요 자동차 안에. 거꾸로 다시 들어왔잖아. 아니 원하는 과거의 시간대로 갔잖아요. 저는 근데 형 말씀 들으면서 형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는 안 돼 있었는데. 아니 영화에서는 그 네. 중간은 안 그런 거에 보여주니까. 대한 설명도 이렇게 자세히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이 안 돼 있는 게 문제긴 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2020년인데 2000년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들어가서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맞아. 20년을 거꾸로 살아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돼. 이 영화 설정은 그렇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 맞다니까. 아유 엔딩 파트 왜 얘기를 안 해? 엔딩 파티 어디? 엔딩 파트 자동차 안에 왜 나타나요? 프리아 거꾸로 쏘잖아요. 야, 네가 뭐가 주인공이 얘기인지 프리아를 알겠어. 차 뒤에서 다시, 쏘잖아. 다시? 차 안에서.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여자가 전화한 시점을 알고 20년을 기다렸다고? 아니라니까. 20년 아니라 20년이 미래에서 아니지. 다시 거꾸로 온 그러니까 거야. 거꾸로 원하는 시점으로 온 거라니까. 전화한 다시 시점으로. 그 앞이 마지막 주인공은 이미 테넷이라는 걸 다 건설하고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전화 녹음을 듣고 자기가 다시 거꾸로 와서 그 시간대에 맞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차 안에? 아니 차 안에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차에 거꾸로 와서 맨날 시간대로 거슬러 와서 근데 거기서는 마스크도 안 끼고 있네. 얘가? 거꾸로 아니, 다시 아니, 정방향으로 가. 얘가 네오처럼 된 거야. 그러면 정방향으로 간 거지. 뭐 어찌됐건 뭐 같은 예, 영화를 예, 봤지만 뭐, 예. 설명이 충분치 자, 않은 건 맞는데 감론을박하지 말고요.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시간의 역행 현상을 뭘로 설명하냐면 엔트로피로 설명하거든.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이게 뭐예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이제 연력학 법칙에 나오는 건데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모든 에너지는 이동할 뿐이지 없어지거나 다시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게 이제 1법칙이야. 이 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뭐냐면 폭탄이라는 게 있잖아.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돼? 산산이 부서지잖아. 네. 모든 물질은 폭탄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던 물질들이 다 산산이 흩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이야. 네.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가 있는 물질이 항상 무질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게 모든 시간의 법칙이다 이거야.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엔트로피의 흐름을 거꾸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시간은 반대로 거꾸로 흐른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어느 순간에 건너뛰자는 타임머신을 통해서 몇 시간을 딱 정해서 훅 건너뛰는 게 아니라 단지 방향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부분이 엔트로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일단 진욱이는 지금 시간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고 제 입장은 뭐냐면 저도 진욱이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어느 특정 시점으로 갈 수 있나 보다. 근데 형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설정도 가능하겠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라는 다만 생각이 왜 드네요. 그러면은 시간을 건너뛰는 장치가 아니라 거꾸로 흐르는 장치로 이 영화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영화의 장치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시각화하는데 모든 걸 투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형 말대로라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그 연구소에서 그 여성이 총알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시연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오샥이 방금 얘기한 할아버지의 시간 여행자의 파라독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파라독스가 나오는 거야.
네. 우리 많이 들었잖아. 옛날에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네, 내 할아버지를 죽이면 나는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라는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으로 설정했어. 아니에요. 그거 되게 큰 차고예요. 아니. 여기서의 분류는 두 부류예요. 지금 형이 얘기한 할아버지가 죽어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류가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는 이 두 부류야. 근데 형같이 생각하는 부류가 테넷이에요. 아니, 이게 형이 얘기한 대로 그 한 설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설정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영화의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내가 아까 얘기한 자유의지를 얘기하잖아. 내가 이 총알을 떨어뜨릴지 안 떨어뜨릴지를 어떻게 알아 총알이? 그렇죠. 네, 내가 저는 이 이제 총알을 떨어뜨릴지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안 떨어뜨릴지를 네. 어떻게 알아 총알이? 네. 근데 내가 이걸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감싸주면 총알이 딸려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모티브가 그래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투자해요. 근데 그것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일어났을 수 있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예. 내가 여기서 살아있고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는 네. 결국 이거 안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결국 우리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네. 라는 의문도 던지잖아. 네. 중간에. 예. 그지? 근데 영화가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막아낸 거지. It happens, happened야.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가 아니고 지금 일어난 일은 일어났다 이미. 계속 패틴슨이 그 얘기를 하잖아. 끝까지. 아무튼 나는 더 헷갈리려고 그래 막. 일단 테넷 뜻이 뭡니까? T-E-N-E-T? 주의 교리 뭐 그거는 사토로 마방진이라는 게 있대. 사토로 마방진이 일종의 5개로 오열로 된 글자들의 조합인데 이게 거꾸로 읽어도 같은 말이 되고 네. 중간을 읽어도 같은 말이 되고 이제 세이터 스퀘어라고 하죠. 세이터 스퀘어고 좀 여러분들 계속 사토르라고 하는 그 세이터. 여기서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5가지 단어를 어디서 읽어도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이터 스퀘어인데 그게 이제 로타스, 오페라, 테넷, 아레포, 세이터 이렇게 5글자를 연결해서 그러면 어디서 읽어도 이 5글자가 돼요. 거꾸로 읽어도. 이게 라틴어인데 재밌죠. 이게 5가지 단어가 다 영화에 나오죠. 처음에 오페라 하우스, 그렇죠. 오페라 하우스 테러를 하죠. 그다음에 세이터는 여기 악당의 이름, 케네스 브래너 이름이고, 네. 아레포는 그 여기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그 고야 그림판 네. 그 사람 이름이고, 테넷은 영화 제목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로타스는 여기 세이터가 운영하는 무슨 조직 이름 이렇게 5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그 마방진, 하여튼 이 스퀘어 여기서 이제 이름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읽어도 얘기가 되는 게 팔린드롬이라고 해요. 팔린드롬. 왜 거꾸로 해도 말이 되는. 그렇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유명한 말 중에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완벽한 건 수박이 박수. 그렇죠. 수박이 네. 박수. 그건 이제 거꾸로 해도 원래 수박이 그 박수. 전통적으로 소주 그건 만병만 저기잖아요. 주소 아니야. 소주 만병만 주소. 다시오 리오리 올리올 리올시다. 네. 처음에 이제 아담이 천지창조에서 에덴 동산에서 네. 이브를 딱 만났는데 마담 I'm 아담. 그게 팔린드롬이에요. 거꾸로 해도 예. 마담 I'm 아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이게 말장난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세이터 스퀘어예요.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 있는 게 테넷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거죠. 거꾸로 해도 된다. 이 영화는 사실 타임머신 영화이자 그냥 스파이 영화예요. 뭐 엄청난 뭐가 있고 막 이거 뭐 이제 뭐 호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네. 우리가 놀란 영화들 나오면은 그 엄청난 그 예. 해석의 군단이 등장하잖아요. 이상하게 그게 딴 영화는 안 그러면서 왜 네. 인셉션 이후로 좀 그게 네. 확 되더니 인터스텔라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냥 영화를 뭔가의 법칙에 맞게 뭔가 이론에 있는 것들을 네. 자꾸 구현을 하려고 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평소에 가까운 곳에 물리학자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킵손 아, 박사가 그래요? 같이 했대요. 아, 그래요? 한번 그 감수를 봐줬대. 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늘 자기의 이런 관심사를 막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그 안에서 이야기를 끌어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테넷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너무 극한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대체 도통 보면서
그래 네가 뭐 말하려는 건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정확한 내용이 뭐야? 라는 거를 이해 못할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걸 말하자면 네.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네. 부분은 조금 다른 게 네. 인터스텔라는 뭔가 과학적인 모델도 만들고 네. 시각화도 막 하고 네. 이러면서 설명이 가능한 장르였다 그러면 그런 네. 분야의 어떤 이론이었다 그러면 네. 여기 나온 이론은 그렇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론이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몇 가지 가설과 학설로 그냥 이렇게 구현한 거지 뭐. 나는 그냥 타임머신 영화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오샥처럼 한 번에 딱 후려치면 뭐 그러면 돼라고 하면 되는 영화긴 한데 좀 이렇게 뜯어보면 자꾸 뜯어보게 만드는 영화기도 해.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이거. 아니 근데 뭐 어떤 영화고 다 뜯어보면은 다 뜯어볼 수 있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너무 막 이거 막 난해하다,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는 그 컨셉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아까 뭐 얘기한 여러 가지 뭐 학설들 뭐 이런 거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논란이 5년 동안 열심히 대본을 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한 번 봐서는 뭐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정신줄을 약간 놓을 수도 있어요. 어땠어요? 좀 보면서. 저는 완전히 정신줄 났어요. 낫지. 네. 저 뭐 대표적인 문돌인데 저는 진짜 문돌이 중에 문돌이거든요. 그치. 네, 저는 수학 문제도 풀기 싫어하는 애인데. 누가 좋아해요? 성주수 좋아하는 사람 있어? 저는 진짜 수학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막 복잡하게 막 뭘 꼬아놓고 야 한번 읽어봐. 이거를 한번 풀어봐. 라는 과제를 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전 나중엔 약간 좀 불쾌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는 얘기를 문돌이들을 위한 어떤 지침 같은 느낌을 줬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해석하려고 나서는 이들이 많을 거야 뭐 라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믿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보면서 이게 기존의 영화의 문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2시간 내외의 이 시간 동안 뭔가 짜여져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그 중간에 막 그 이야기가 좀 점프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문법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맞겠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는 반대 의견이 좀 생겨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불친절하다고 얘기했던 어떤 영화들을 보면 오히려 그 부분을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아마 똑같은 감정도 가졌을 수 있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예를 들면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 2.1을 얘기해 보면 로마는 나한테 그런 느낌을 갖게 한 영화기도 해요. 물론 그게 막 대단히 막 뭔가 뒤틀려 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감성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한테 뭔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주입하는 듯한 강요하는 느낌. 그 느낌을 나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화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감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뭐 이상하고 이상하게 뭐 그런 거 보거나 아니야. 솔직히 오샥은 나보러 맨날 이런 뭐 이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뭐 2.1 맥이래? 너 2.1 줘라 여기다. 그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인데 이런 영화가 좀 생각할 거리도 많고 재밌고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퍼즐 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있겠죠. 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저건 왜 저러자 막 생각해보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영화를 그냥 영화로 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있죠. 글씨 많은 책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림 많은 책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영화는 이제 뭐 SF라고까지는 하기가 좀 그렇긴 하죠. 그냥 SF죠. 스파이 영화. 완전 SF죠. 이렇게 SF적인 뭔가 그런 오샥이 지금 얘기하는 네, 부분이 설정이 확 들어가 있는데 결국 오샥은 이 영화를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SF 현재편이에요. 저의 감상 포인트는 그 중간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이 영화를 어떻게 찍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인버터에서 튀어나온 어떤 사람이랑 막 엉켜가지고 둘이서 1대1로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 왜 총알 막 유리창에 있는 총알 탕탕탕탕 없애주고 막 이런 장면. 그렇죠. 저 장면이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두 배우를 2명의 배우가 찍었을 거 아니에요. 2명의 배우가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에요. 정방향으로도 연기를 시키고 역방향으로도 연기를 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맨 뒷부분에 가면 막 전쟁 씬이 나오는데 그렇죠. 저는 그 전쟁을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쵸. 그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이 전쟁을 왜 하는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 지금 왜 저러는 거야? 누구를 위한 전쟁이야?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거기 가면 막 이렇게 보병들이 막 진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폭탄이 빵빵빵 터지는 그 우리가 아주 익숙한 장면인데 거기서 폭탄이 터지는 방향이 역방향인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다시 들어오죠. 예. 폭발돼 있는 그게 이제 그냥 다시 원래대로 그게 돌아오는. 말 그대로 엔트로피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걸 어떻게 찍었지? 거꾸로 돌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만 제가 봤지. 이제 그때쯤 되면 이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다 섞여 버려 가지고 이해가 도통 안 되더라고요. 준욱은 어떻게 봤어? 이게 왜냐하면 뭐 아까 전에 이제 인버전, 인버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A와 B가 있으면 A가 그러니까 인버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반대쪽에 출구로 나오면 A가 지나왔던 현재의 과거로 가게 돼요. 그렇죠? 예, 요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과거로 가서 현재에 있는 나와 같이 마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이벤트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마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과거로 간 나는 현재의 나가 나인 거를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추고 있죠. 자, 과거로 간 나가 다시 한번 인버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 예. 인버전에 인버전된 그렇죠, 그렇죠. 상황들이 좀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막 자동차 체이싱 막 저기 카체이싱 나오면서 막 사고 났던 장면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갔던 내가 인버전이 되면 온 세상은 거꾸로 흐르는데 나는 정방향이 돼버리는. 여기. 그렇죠. 거지? 그래서 그 공중에 나는 새들 거꾸로 날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자동차 폭발은 된다지만 이건 폭발이 되는 순간 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이게 뭐 과학적인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가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 그래서 오게티만 찾았어. 어떤 분이 이 영화는 오게티가 의미가 없는 영화 아니야? 없어요. 아니 이게 시간이 막 뒤섞여 있는 영화에서 일단 옥이 아니야. 예. 뭐 옥이 아닐 수 있는데 다트야 다. 예. 이게 300억을 들인 작품이에요. 그렇죠. 제작비가 네, 엄청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특히 마지막 전투 씬 아까 전에 최 과장님도 그랬지만 나도 그렇고 아마 많은 본 사람들이 그쯤 되면 야 저 전쟁은 왜 하는 거지? 어떻게 돼가는 거지? 차는 빵빵빵 하는데 입구는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입구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저 안에 사람들은 뭐지?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방의 끈은 뭐지? 가방의 끈은 처음 시대도 나왔던 끈인데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되게 짜릿한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짜릿한 그거 처음 시내도 있거든요. 처음 씬에 가방 있어. 끈은. 그래서 몰라. 그 가방 끈은 첫 씬에도 나와요. 닐이 중요해. 예, 오페라 하우스 안에서 박혀있던 총알이 인버전돼서 주인공을 덮치려 할 때, 예, 그때 이미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면 자, 어찌됐건.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 아니 던지지 마요. 알았어. 질문 안 받아. 나 이 영화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알았어. 질문 안 받아. 자, 너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팁들이 막 중간에 막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맞춰보고 싶어 아니면 맞춰보고 싶지 않아? 맞춰보고 싶었어요. 쉽긴 했어요. 근데 맞춰 보려니까 이게 영화를 그냥 영화로 못 받아들일 것 같아. 영화가 맞추려고 하니까 저는 글쎄요, 이 아마 맞추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재미를 얻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맞추려고 하는 그게 저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가 돼서 저는 그냥 영화를 그냥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사토루와 캣의 그 배 위에서의 그 막 진짜 일촉즉발 막 지금 죽이면 안 돼 막 지금 아직 죽이면 안 돼 막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나는 그 상황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직 폭발을 막지 않았는데 죽이면 안 돼 막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근데 캣은 그냥 왜 인버터로 안 들어갔는데 자기가 다이빙하는 걸 보지? 그 인버터로 안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니까 자기가 본 게 뭔지 모르는 거지. 그게 자기 자신인지는 몰랐던 거지.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여자가 뛰어내렸다고 어떤 하잖아요. 여자가 뛰어났다고. 자, 재밌던 장면은 하나, 그냥 재미있는 장면 말씀드리자면 맨 마지막에 그 정말 정방향으로 흘러가는 군대와 거꾸로 역방향으로 흐르는 군대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촬영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앞으로 뛰고 실제로 누군가는 거꾸로 뛰어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웠어. 이게 엑스트라들이잖아요.
근데 뒤로 뛰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뒤로 뛰는 거 우리 약수터에서 뒤로 걷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치. 그냥 뒤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 흠칫흠칫 뒤를 봐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게 너무 눈에 보여. 아 그래? 엑스트라들이 뒤도 뛰는데 자꾸 고개를 옆으로 돌려. 아, 내가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거 극장에서 보다가 잠깐 화장실을 갔거든요. 네. 급해가 이게 영화 길잖아요. 근데 제 자리가 맨 뒷자리였거든요. 맨 위에. 근데 저는 이미 한 중간부터는 이제 포기했으니까 이제 관객들을 잠깐 웃기고 싶다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내가 올라올 때 거꾸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잠깐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영화의 특수 장치는 여기 무슨 CG나 그래픽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보통 영화보다 훨씬 적게 썼다고 하는데 아까 최 과장이 한 것처럼 연기를 2번 시켰대. 앞으로 한 번 시키고 뒤로 한 번 시켰다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편집했느냐가 나는 정말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는 거거든. 아니 근데 거꾸로 돌린 것도 있고 거꾸로 연기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네, 거꾸로 돌리고 연기하는 부분을 편집하다 보니까 내가 느낀 부분은 왜 불친절해졌느냐 이 영화가 라는 부분을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조금만 거꾸로 연기하는 부분을 길게 집어넣으면 다 티가 나니까 그 부분을 엄청나게 야박하게 딱딱딱 잘라낸 듯한 느낌이야. 컷이 쪼개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스피드에 맞추는 것이다 보니까 모든 장면들이 사실은 특히 그 끈이 나타나는 빨간 끈을 보여주는 그 장면조차도 매우 짧아. 잘못하면 싹 지나가게 돼 있어. 눈치 못 채게 돼 있어. 의도적으로 넣었던데 그 씬은. 근데 넣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씬이 모두 다 알아차릴 만큼의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어떤 한계이기도 한 거야. 아 내가 궁금한 것도 또 있다. 나는 그 뭐 이렇게 많은 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영화 자체로 보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서 왜 그 핵 보유국 9개 국가에 이 뭐 알고리즘을 보냈다 그랬죠. 그걸 나중에 다 모으잖아. 네. 마치 드래곤볼처럼. 네. 근데 그거가 뭐야? 그게 무기야?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의 알고리즘이야 그게? 알고리즘은 이거예요. 이미 인버팅하는 장치는 있잖아. 그게 그 자체가 핵무기라고 나. 핵무기는 다 있는데 뭘 또 핵무기가? 핵무기가 아니고. 그 미래의 과학자가 발명한 거래잖아 그게.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슨 무기인 거야? 그게 이제 시간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그래서 이전의 시간들을 소멸시켜 버리는 그런 장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잘못하면 이해 왜곡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그 인버터를 만드는 장치에 대한 논문이에요. 인버터라는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장치에 대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안 나타나 있어. 미래하고 과거하고 소통이 돼야 그래야 뭔가 이게 말하자면 정보를 주고받고 행동을 결정할 거 아니야. 그거를 세이터가 만든 거 아니야? 세이터가 만든 게 아니고 세이터는 한 번 발견한 거야. 실제로 인버팅 돼서 물질을 거꾸로 해서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 과거로 올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물질을 인버팅 시켜가지고 땅에 묻으면 과거로 온다고. 네. 사람이 거꾸로 오는 것처럼. 네. 그렇지? 세이터가 그걸 발견한 거야 처음에. 저기 러시아에 있는 핵폭발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공간에서 그 처음에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 세이터가 그 미래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야. 네. 그리고 나서 거꾸로 보내주는 장치들을 걔가 조립해가지고 그걸 인버터로 만든 거야. 세이터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인버터를. 그럼 그 9개 모은 것도 하나의 인버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개의 그 부분을 모아서 미래로 전달하는 지령까지도 세이터는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인버터를 만드는 학자가 여자라고 하잖아. 나중에 죽는데 이거 자기가 이걸 발견해서 결국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인버팅 시켜가지고 거꾸로 보낸 거야. 과거로 보냈으니까 과거에 뿔뿔이 흩어져서 보냈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세이터한테 미래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그걸 찾아서 다시 미래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여기 놓쳤던 그게 인버터를 만드는 장치에 대한 설계도인 거야. 그러니까 놓쳤던 장면이었는데 설계도라고? 무기가 아니고 설계도라고. 그러니까 놓쳤던 장면인데 뭐냐면 영화에서 닐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아니다. 시간과의 전쟁이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9개가 다 모였을 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인버팅이 일어난대요. 인버전이 된대요. 전 세계가. 그게 내가 얘기한 게 맞네. 전 세계가 인버전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질은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대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걸 거꾸로 돌렸어. 근데 거꾸로 돌린 물질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질보다 적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그 물질이 조금만 있는 거겠지.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
더 많아져. 네. 반수를 넘어가. 네. 그럼 세상의 흐름은 다 거꾸로 돌아가겠죠. 거꾸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의 시간이 물질이 완전히 이렇게 50대 50으로 봤을 때 50을 넘어가는 순간에 세상의 흐름은 반대가 되는 거야. 그게 3차 회계대전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걸 핵설명을 설명한 거야.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9개 그거를 모아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숨겨놓은 거를 그러니까 그 드래곤볼을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형이 얘기한 그 미래 세력은 테넷이고 이 테넷이 현재 있는 사토르와 같이 합심해서 모아서 계략이 그거예요. 전 세계를 인버전하는 거. 이게 목표인데 그 인버전도 결국은 미래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버전된 물질을 보내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넷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과학자가 숨기려고 했던 마치 오펜하이머처럼 그런 거를 얘네들은 모아서 하려고 세이터랑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얘 J.D. 워싱턴이 그걸 막는구나. 그렇죠.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세력과 대항하는 그래서 얘가 프로토거니스트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어요?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접하는 거지 뭘. 요 장치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세이토가 결국은 그걸 다 모으잖아. 9개를 다 모았어. 그 오페라 하우스부터 그게 마지막 거야. 9개의 알고리즘을 다 모았어. 그리고 모아놓고 자기가 이걸 어디에 숨겼다라는 거를 미래에 이메일로 보내놓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발견해서 이거는 여기 있구나 하고 그걸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토는 자기가 잘 숨겨놓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다시 인버팅돼서 돌아가서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기서 자기 나의 최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이토가. 사토가 거기서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자기 부인이 죽일 거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 근데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세이토가 어디에다 숨겼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마지막에 이메일이 딱 숨겨진 상태로 이메일이 가게 되면 미래 사람들이 그걸 발견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간에 그걸 탈취해서 빼내온 거야. 미래에 어디에서 숨겨져 있다고 이메일은 갔어. 근데 그게 거기 없는 거야. 중간에 빼냈으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싸움하고 그러니까 싸움질을 멈춰야 결과적으로 이게 타임머신 영화라니까 그냥 타임머신 영화 뭘 이거 뭐 무슨 이거는 타임머신 영화가 아니네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차피 시간을 거슬러서 영화가 아니라고 한 사람은 누구 있어? 아니 이게 뭐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많이 타임머신 영화가 아니네. 백투더퓨처랑 뭐가 다르냐고. 달라. 또 왜 그렇게 허리 쳐버리면 그 다른 영화를 똑같다 그러고 백투더퓨처는 재밌기는 하지. 이거는 중간에 되게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답답함을 똑같이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아까 최 과장이 잠깐 얘기했는데 뭐냐면 보다가 약간 불쾌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저걸 봤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가 왜 안 가려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거가 우리가 메멘토에서부터 다 있기 때문에 나는 각오를 하고 가서 이번엔 되게 편하게 봤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 컬러가 나오잖아요. 빨강색과 파랑색. 그래서 빨강색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버전 되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매트릭스 같은 파랑색으로 나오면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색깔이 또 나오고, 뭐 여러 뭐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재밌게 봤던 게 뭐 그런 후문이 있더라고요. 뭐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 그 자동차 씬 있잖아요. 그 씬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소방차 나오는 거? 그렇죠. 그 환한 도로에서. 소방차로 이렇게 찡겨가지고 사토르가 캣을 차 안에 인질로 잡고 옆에 차 문에서 쫓아가면서 그 물건을 닐은 인질극을 인질극을 펼치는 그 장면이 막 중간에 막 자동차가 사고 나는 차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차 안으로 주인공이 다시 돌아왔던 상황이 또 나오고 막.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정신 없었는데 후문에 그거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BMW, 아우디 딱 요 차종으로 설명을 했다,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나는 뭐 BMW, 아우디 전혀 못 봤고요. 그래요? 네, 전혀 안 쉬었고요. 아니 뭐 거기 소방차는만 기억나는데 나는. 네. 뭐 진짜 어려웠어요. 나는 그 장면에서 정말 입을 쩍 벌리고 야 이걸 구현해냈구나 라는 그런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사실 저는 2번 봤거든요. 2번 봤는데 2번 봐서 조금 이해됐던 장면은 일단 1번 닐은 난 놈이다. 닐은 얘는 난 놈이다. 어떤 면에서? 알고 봤더니 종횡무진하더라. 그렇지. 알고 봤더니 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네.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종횡무진했더라. 얘 끝에 워싱턴한테 그러잖아. 너는 아직 반밖에 안 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랑 작별인데
그 왜 그 멋있는 대사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우정의 끝이다. 딱 그러면서 얘는 가고 아직 반밖에 안 왔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딱 되더라고 난. 그러니까 얘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 미래까지 다 그렇죠. 알고 있어. 모든 걸 알고 있지는 못하지. 지 운명을 지가 모르긴 하지. 그러니까 약간 그 빗대어 보자면 그거예요. 터미네이터 2에서 이 닐이 아놀드 슈왈제네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사라 코노인 거야. 터미네이터하고 비교하면 좀 쉬워. 사라 코노인 거야. 그래서 미래에서 과거로 온 거잖아요. 사라 코노 존 코노 지키려고. 저기 사라 코너를 지키려고 했더니 걔 뭐야 케인인가? 카일. 1편에 나오는 카일인 거지. 투가 맞구나. 그래 지금 벽에가 더 헷갈려 좀. 더 헷갈리나? 아니 터미네이터 1편에 위에서 카일을 보내서 지키도록 하잖아. 그렇죠. 네, 그건 하여튼 이제 그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닐이 난 놈이다. 왜냐하면 영화에 여러 가지를 많이 뿌려놔 힌트들을. 근데 그 힌트는 저는 제가 영화 보고 두 번째 볼 때 저게 제가 다 뿌리고 다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인도로 갔을 때 접선을 하잖아요. 그 주인공과 닐이 접선하는 음료수의 성향 이런 거 다 이미 알고 있고 또 하나 대사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주인공한테 이런 대사를 던집니다. 여자가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이가 인질로 잡혀 있다면 구출할 수 있겠어?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게 뒤에 자동차 씬으로 이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쯤 봐야 이게 저것 때문에 제가 저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방에 뭐 끈 그것들 그건 이제 결정적인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하여튼 이거는 한 번 봐서 이걸 저는 이해한다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두 번 보면 좀 괜찮아? 두 번 보면 조금 알아. 조금 알 것 같아. 알 것 같은데 또 지나가면 또 놓쳐. 난 진욱이한테 몇 번을 공감하는 건 뭐냐면 자동차 씬이나 뒤에 전투 씬은 해석이 잘 어려워요. 근데 두 번쯤 보면 이게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 근데 형 거기서 형도 두 번 보셨어요? 난 두 번 봤어요. 형 두 번 보니까 또 놀라운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 사토르. 사토르가 왜 그러냐면 얘가 본인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 수도 있는데 문제는 캣의 대사가 있어요. 사토르는 지병이 있어요. 병으로도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두 번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설명을 못 하겠어. 어떤 부분? 왜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부분? 답답해요. 지금 설명을 못 하겠다니까 왜 혼란스러운지. 왜 혼란스러운지. 저 사람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저렇게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냥 저런 나쁜 놈으로 우리가 봐도 되는 건가? 뭐 이런 혼란까지 와요. 자기는 어차피 병으로 죽을 건데 또 총으로도 죽을 거고 어떻게든 죽을 거라는 걸 아는데. 그게 고를 때 여기서 편리하게 써먹는 말 있잖아. 패틴슨이 하는 말. What happened, happened. 그러니까 오샥은 지금 그걸 편리하게 써먹는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꿰맞춰지는 거지. 아니면 영화가 성립이 안 돼 아예 처음부터.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뭐 많으실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을 좀 우리가 위해서 이 영화에 대한 우리의 인상평 그리고 우리가 느낀 바들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고 끝내면 어떨까요? 간략하게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반도하듯이.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할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네, 그러면 별점 매기고 끝내도록 하죠. 네,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영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두 번 봤는데 뭐 좀 알겠다고 설명을 하면 설명이 마무리가 안 돼.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 설명이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봤던 장면들 이해하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막 여러 막 리뷰들 뭐 엄청나게 설명들이 많아요. 현재 뭐 사실은 거리두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분위기는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테넷에 대한 뭐 예매율이라던가 실제 관람객 뭐 수라던가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매율 1위던데? 근데 현재 뭐 100만 조금 넘었어요. 많이 본 거 아닌가? 뭐 놀래네 영화치고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들을 쭉 떠올리면 재밌게 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 물론 어려웠던 장면도 있고 막 뭐 물리학적인 뭐 양자학 뭐 상대성 막 이런 거 나와도 그냥 영화 장면만 이해하면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고 좋아하고 앞선 영화들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영화는 확실히 본 사람들이 논란이 될 만큼 그리고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뉠 만큼 저에게도 굉장히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영화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로도를 쌓게 한 영화기도 해요. 2시간 반 보면서 어떤 부분은 되게 흥미로웠는데 어떤 부분은 흥미로움 속에서도 이해까지 하려고 하니 그래서 이해를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자라고 했는데도 막 돌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걸려 넘어져요. 막 그래서 피로도가 자꾸 쌓이더라고요. 마치 주인공들은 마지막에 아무렇지 않은 듯 앞으로 세상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딱 감독이 이렇게 연출한 대로 이렇게 하지만 저는 솔직히 보면서 그래 감독은 이 영화를 다 이해했다 쳐 연기하는 배우들은 이해했나? 저는 솔직히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편집된 영화를 봐도 이 배우들은 이걸 다 이해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번 봤지만서도 이해는 더 필요할 것 같고 공부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아직도 좀 피로도가 좀 누적돼 있고 또 쌓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영화를 봐도 이러한 피로도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느껴졌던 영화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도 그랬고 뭐 앞선 영화들 그냥 장면만 봐도 딸과 아버지의 안타까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연출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사실은 테넷은 액션 장면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공감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스릴이 넘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도 지금 점수를 내리기도 굉장히 난해한 순간이 왔습니다만 뭐 한 번쯤 더 볼까 싶기도 합니다. 네,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 본다고? 네, 그러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으나 현재 저의 피로도를 그대로 점수에 반영하자면 저는 3.8점의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점대 영화를 2번을 봤다고 지금? 네. 진욱이는 뭔가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더 해야지 점수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저는 그 감독의 이해도까지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나는 진욱이의 노력에 정말 천사를 보내. 노력 이해해보려고 하잖아 지금. 해보려고는 해요. 노력까지 할 거 있어 영화를 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해요. 저는 3.8점입니다. 네. 자, 지가자. 저는 아까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불쾌함을 느꼈던 게 맞는 기분인 것 같아요. 맞는 감정인 것 같아요. 불쾌함? 네. 그럴 수 있어요. 감독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찌찌찌찌 거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 머리 나쁜 새끼. 네. 야 이것도 이해 못하냐?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좀 나빴어요. 논란이 인상이 좀 그렇잖아. 네? 아니 근데 지금까지 논란의 영화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 메멘토나 이런 거 괜찮았어? 메멘토는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래? 네, 인셉션은 좀 복잡했는데 나중에 누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런 거구나. 근데 뭐 잘 모르겠어.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인셉션 같은 경우는 좀 저는 그 장치들이나 이런 게 좀 유치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팽이 돌리고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팽이. 예, 그 좀 뭐라 토템이라고 부르죠. 예. 토템. 상징적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와 하면서 이렇게 볼만한 어떤 그런 개연성 이런 거는 좀 떨어진다라고 봤는데 이번엔 좀 더 간 것 같아요. 테넷은.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보셔도 좋고 마셔도 좋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누군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김띠 형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이런 어떤 퍼즐 이렇게 왜 예를 들어서 우리 1000개짜리 뭐 이런 퍼즐 있잖아요. 조각 예, 뭐 피스 1000피스짜리 고호 그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그림 같은 그렇죠. 것들 이거 뭐 맞추고 있잖아요. 그거 이런 걸 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너무 재밌어 막 그러면서 막 집에다 펴놓고 몇 날 며칠 휴가 때 그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향이 이제 적용이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걸 맞춰보고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고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나한테 이렇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저는 이런 영화가 좋지. 막 논리적으로 이 영화의 뭐 앞에 뒤에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막 이런 거는 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누군가에게는 적극해서라도 봐야 될 영화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하는 선에서 0.1점을 더 드려서 3.1점으로 하겠습니다. 0.1이면 나쁜 거야. 네. 하긴 한데 그래도 네. 충분히 이해가는. 왜 2.1 안 주고 너 치사하게 2.1 우리 이 영화가 역시 나는 인터스텔라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고 봐요. 인간 스스로가 이 과학 문명을 잘 활용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미래의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시간을 거꾸로 가는 노력까지 해가면서도 막을 수 있다. 특히 기후 위기의 이 부분은 이렇게 심각하다. 미래 인류가 우리를 이렇게 말살하려고 들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인지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런 노력들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근데 그걸 우리 손으로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을 거꾸로 가려고 하는 이 노력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이 영화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단지 여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과학 이론을 들여보내서 사람들이 전혀 찾아보지도 않았던 엔트로피를 막 찾아보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관심 없어 그러는 사람은 안 찾아보겠죠. 엔트로피가 뭐든 상관 있어. 시간이 거꾸로 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 있어요. 근데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이 영화는 기후 위기가 미래 인류를 이만큼 위협할 수 있다. 시간을 거꾸로 흘러올 만큼. 그 주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거나 강조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못 느껴도 상관없어. 근데 내가 받은 주제의 느낌은 형이 받은 인상은 그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감독은 나한테 인터스텔라만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헤쳐갈 수 없는 거대한 물리법칙과 아직 해석조차도 안 된 물리법칙들을 거꾸로 가면서 거꾸로 흘러가면서 그런 거를 감당해 가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를 인간의 기후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 인간이 미래를 극복해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이 영화의 콘텍스트는 미래가 지금 현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콘텍스트가 사실 맞지 김PD 얘기가. 왜냐면 지구가 작살이 났으니까. 네. 지금 이 현 인류가 지금 이 화석을 열로 쓰는 그거 영화에서 한 마디 정도 지나가면서 나오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가? 아까 처음에도 이거잖아. 중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그 설명도 그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거나 하진 않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 이해는 되죠. 그냥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해. 어떤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정말로 반짝이는 어떤 걸 내가 딱 발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선호가 확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한테 보여준 그 반짝이는 부분은 나는 그 부분이었다고 해요. 기후 위기로 인류가 거의 멸망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그 인류는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만드는 강제. 온 세상이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현생 인류는 거꾸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 현생 인류는 지금 앞으로 가는 시간 안에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 영화에 내가 나한테 던져주는 가장 큰 주제였다고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김 PD는 메멘토, 인셉션, 인터스텔라, 테넷 4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물론 인터스텔라가 제일 재밌죠. 인터스텔라. 하지만 아마 2번째 정도 될 것 같아. 그리고 3번째가 인셉션. 테넷이 2번째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언제 진짜 열역학 법칙이 뭐고 막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뭘 찾아봤냐면 물리학에 4가지 힘이 있대. 뭐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뭐 이런 게 있대. 근데 그걸 내가 왜 찾아보겠어요? 이게 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크리스토퍼 놀란이 시간을 거꾸로 가는 나한테 저런 장면을 보여줬다면 저건 뭔가 물리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말하는 걸 거고 그 이론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아닌지 혹은 어디까지 지금은 이론이 발전해 있는지 이게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노력을 한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영화를 보면서 하는 노력들은 뭐 그 시가 어디 누구의 시였더라 혹은 거기 나오는 희곡이 뭐 몇 년도에 발표된 뭐였더라 이런 걸 찾아보는 노력하고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다만 방향이 다른 거지. 다른 소재이고 다른 주제일 뿐이지. 근데 나는 부탁하건대 이 영화를 욕하는 건 뭐 누구도 욕할 수 있어. 뭐 자유롭게 욕할 수 있어. 하지만 진욱이가 했던 것처럼 한번 이해해볼까? 도저히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2번 정도 보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어디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고 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뭔가 해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 점수는 4.5점 드릴게요. 형도 좀 다른 제가 좋았다고 하는 영화들 좀 더 이렇게 좀 봐주세요. 물론요. 예, 물론 너무 이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난 이런 영화 싫어.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그때는 똑같은 얘기로 모든 여기 계신 세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더 반발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건 또 이해해 주세요. 그죠? 아니, 나는 그냥 영화는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 똥파리든 뭐 이런. 테넷 2번 봤다고. 그러니까 2번 봤다고? 그때는 맞고 또 지금은 틀릴 수 있는. 테넷은 넌 2번 안 볼 거잖아요.
그죠? 홍 감독님이 난 감독님이죠. 네, 저 형이랑 나랑 그 만났던 영화 뭐였지? 저거요. 지난번에 형이랑 나랑 딱 만났던 영화 있었잖아요. 저기 접점 찾았다. 손가락 저기 천지창조. 안녕 있구나. 엔뇨 러브 어페어. 러브 어페어. 그 거기서 만났어. 그게 어디야? 그 위대한 영화죠. 네, 그러니까 형 반대편에 있는 영화들도 좀 이렇게 그럼요. 평화하지 말아달라. 라는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로마도 꼭 다시 한번 보고. 로마는 2번 봤어요. 근데 2번도 아니야.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죠. 4.5 나오고 저는 놀란 영화랑 이렇게 저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크리스토퍼 놀란이 정말 테크니션이고 정말 영화 잘 만든다라는 거는 메메토부터 알아봤지. 그 데뷔작 뭐였죠? 팔로잉인가? 네. 그거 누바르잖아. 그거. 네. 그때부터 놀란은 이 사람 비범하다. 나이도 우리랑 비슷한데. 근데 인셉션에서 내가 약간 정신줄을 놨어. 인셉션 보다가 그때 내 여자친구랑 보다가 내가 중간에 잤나? 내가 진짜 영화 보면서 안 자거든요. 근데 그 영화도 계속 자면서 이렇게 꿈꾸고 막 이러는 거잖아. 중간에 나도 막 자다가 형 막 빌딩 쏟아질 때요. 그막 꿈속에서 또 꿈꿀 때 내가 잔 것 같아. 이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막 영화 비난하고 막 그랬는데 다크나이트에서 이 사람 출중한 감독이구나. 근데 나는 그 다크나이트의 그 어떤 소재, 우리가 엔드게임 때 얘기했던 이거 심각해 이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피피 웃으면서 봤는데 그게 명작으로 걸작으로 탄생했잖아요. 히스레저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장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인터스텔라. 그다음에 이제 덩케르크 이후에 지금 거의 한 4, 5년 만에 이 사람이 이거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자가 각본 다 쓰고 큐시트 만들어가지고 찍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 모르겠다 그냥 자야지 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마스터피스를 보는 느낌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중간에 이제 약간 그 막 이론들 가설들이 이렇게 막 눈앞에 펼쳐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약간 이제 현실과 괴리되는 느낌. 그리고 저기서 아까 걔가 왜 또 나오지? 막 이런 생각. 저 가방끈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역시 또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저는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뻥치지. 볼 거야. 나중에 DVD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감탄한 거는 딱 한 가지였는데 음악이랑 사운드는 정말 다크나이트보다 훌륭하더라고. 야, 형 우리 음악 얘기를 안 했네. 지금 아까 뭐 있었어. 음악 얘기를 붕 하는 근데 음악 얘기들을 안 했네. 사운드랑 이게 한스 짐머하고 봤더니 고란슨 그 사람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 고란손 아주 훌륭해. 칭찬해. 음악 얘기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 시스템이 특별한 관에서 봤거든요. 그래? 네, 무슨 사운드? MX 무슨 뭐 하여튼 그럼 더 좋았겠다. 나는 그래서 소리 때문에 완전히 흠뻑 빠져갖고 뭐 나는 서라운드가 안 되고 그냥 스테레오더라고. 그래요. 막 눌렸다가 막 그래서 더 필요했나 보다. 그리고 음악에서 소스들 자체를 리버스한 소스들을 많이 썼어요. 거꾸로 돌린 소스 있죠. 그래서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그러면 백워드, 그렇죠. 뭐 전체 백워드가 아니고 특정한 소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팔 소리 뽕 하는 소리를 거꾸로 돌리면 그런 거 같았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몸이 막 눌렸다 펴졌다 눌렸다 이런 소스를 되게 많이 썼어. 그러니까 감독이 원했겠지. 그런 음악으로 제가 인버전 됐네. 그래서 내가 되게 음악 듣는 맛에 이렇게 봤는데 뭐 하여튼 아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보고 또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점수는 4.0입니다. 네. 합산을 부탁드리고요. 네, 점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어떻게 인버전해요? 거꾸로 얘기해 봐. 그 오샥이 아마 장치를 통해서 하겠죠. 거꾸로 돌린 다음에. 네, 점수 3.8점, 3.1점, 4.5점, 그리고 4.0에서 15.4점 나눴더니 3.8점. 네. 그래도 많이 나왔네. 네,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별 4개. 3.8이면 딱 제 점수네요. 난 진우가 얘기했던 그 음악이 결국은 이 영화 솔직히 거꾸로 돌아가는 화면 그닥 신기하지 않고요. 2번, 3번 보면 이상하기만 하거든 사실. 근데 이 음악이 곁들여져서 그나마 이해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놀란이라는 감독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뭐 어디까지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가 좀 신비로워져요 이제 사실. 느낌이. 근데 3천억 있으면 뭐 이 정도 사운드 뭐 할 거지. 3천억이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영화를 300억 편집할 때 그리고 나서 음악 작업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컨셉이 있었긴 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음악 사운드가 사람들을 압도하지 못하면 이 영상 별거 아닌가. 사실 그랬단 말이지. 거꾸로 영상을 돌리면 좀 우스꽝스럽거든. 그치. 근데 이걸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건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격투씬 처음에 복면이랑 싸우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이상해. 이상해요. 예, 이상해요. 이상하면서 우리가 알잖아. 저게 한 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막 보면서 입으로 펴면 막 이러면서 막 몸이 꽈져 막. 네, 아무튼 우리 70번째 되게 의미 있는 극장 가다로 아주 복잡한 영화 테넷을 거꾸로 해도 테넷, 바로 해도 테넷. 이게 거꾸로 해도 테넷, 기레기 이런 거 말도. 네, 여러분들 극장을 이제 어땠어요? 준욱이는 극장에 사람 많았어요? 사람은 이제 뛰어앉기로 해서 거리두기로 해갖고 꽉 차 있었어요. 그래? 네. 두 번 다? 네, 정말 신기한 거 하나 얘기해주면 나는 미안한데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다시 표를 사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연속으로 두 번 봤어? 나하고 똑같은 하는 사람이 2사람이 더 있었어. 형 들어간 문으로 똑같이 들어갔어요. 나도 거꾸로 시간을 거꾸로 간 거지. 내가 지금 막 그 인버터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었더라고. 야, 그거 쉽지 않은데 한 번 더 보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내가 빨리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똥창에 숨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앉아서 보면 되지. 뭐. 나는 낮에 봤는데 한 30명? 뭐 하여튼 이 코로나 시대에 극장 가는 게 좀 저하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극장에서 봐야죠. 한두 달 있으면은 IPTV로 풀리려나? 그래도 이 사운드랑 이런 거가 좋아서 여러분들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한번 그거 한번 뽑을까요? 어렵고 복잡한 영화긴 했지만 이 안에서 그래도 뭔가 이 배우는 내가 손꼽을 수 있다. 저는 로버트 패틴슨을 다시 봤거든요. 네, 진짜 멋있게 봤고 심지어 돋보여서. 난 세토로. 아 그래요? 멋있었어요. 훌륭하던데. 케네스 브래너.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캣도 좀 잘 봤고. 너무 좀 사이보그 같아. 너무 커가지고. 여하튼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것 같고 진욱이하고 저는 좀 이따가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서 제가 이해한 부분을 또 납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누시고요. 논쟁 많이 하시고요. 싸우기도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보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좀 혹시 틀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들으셨더라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지적해 주세요. 네. 음악은요? 음악은 뭐 테넷 사운드 트랙을 들어야죠. 이거 쪼그라드는데 그럼 또. 수고하셨습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